근데 이제 이런 암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가? 첫째는 우리가 항암을 하게 되면 세포가 많이 파괴가 돼요. 항암 중에 필요한 영양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영양소에 다 해당은 되죠.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물, 우리가 보통 이제 6대 영양소,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있는 경우하고 조금은 다르죠. 특히 이제 지방하고 탄수화물 부분이죠. 탄수화물을 암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 줄이고 지방을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비율을 이제 지방 쪽으로 많이 높이는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암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가? 첫째는 우리가 항암을 하게 되면 세포가 많이 파괴가 되죠. 우리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항암제를 쓰는 거지만 내거 정상세포가 많이 파괴가 되잖아요. 정상세포를 회복시키는 이 부분은 되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조금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되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단백질을 높인다 하면 고기만 생각을 하거든요. 꼭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식사하기 부드럽고 항암할 때는 또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먹으면서도 단백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되게 보면은 콩, 두부라든지, 그리고 우리 견과류라든지 이런 통곡류 속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하는 게 중요하죠. 지방도 마찬가지로 조금 높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지방은 잘못 먹어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하면서, 보완을 하려면 내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소화제를 같이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소화제 문제가 이야기 나왔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뭐든지 약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래서 약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화제도 속이 끄끄하고 소화가 안 되고 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참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소화제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암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소화제는 효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소화제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빈속에 먹었을 때는 오히려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소로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소화제를 같이 먹으면서 지방도 먹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항암할 때 지방이 왜 많이 필요하냐면 세포를, 정상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세포의 세포막은 지방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좋은 지방, 특히 오메가3가 많은, 그렇지만 또 오메가3도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오메가3, 그런 부분이 많아야 되겠고,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식사를 잘 못하거든요. 우리 많은 영양소들, 특히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많은 부분들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대개 이런 경우에는 채식에 주로 많이 있죠. 근데 항암을 하는 동안에는 채식을 하려면 백혈구 같은 게 이렇게 감소가 됐을 때 생채식을 먹게 되면 감염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을 할 때는 가능한 익혀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장이 많이 나빠져요. 장이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장내에 있는 미생물도 많은 손상을 입게 되거든요. 발효식품,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는 게 좋은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익히지 않는 부분에 익혀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균이 많았을 때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사균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발효식품을 익혀서 먹으면 그런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익혀서 먹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항암을 할 때는 장 문제에 있어서 설사나 변비 같은 게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변비가 있다든가 할 때는 식이섬유를, 부드러운 식이섬유를 좀 많이 먹어서 변을 부드럽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설사가 이제 이렇게 많이 날 경우에는, 이럴 때는 아까 말한 익힌 발효식품, 이런 부분들을 먹는 게, 우리 항암 때도 영양소는 뭐 똑같이 다 필요하지만 항암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가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저는 폐암 4기인데요. 맥라자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고요. 야채죽을 먹고 있어요. 뭘 더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그리고 차가버섯물을 끓여서 차로 늘 마시고 있어요. 이분은 아마 폐암 4기 맥라자 처방을 받아서 먹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표적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폐암에는 표적치료제를 참 많이 써요. 근데 표적치료제가 항상 여러 가지 피부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는 약이에요. 가볍게 넘어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암 자체가 사기니까 암 자체가 심해서 힘든 건지 아니면 이 표적 치료제 때문에 그런 건지 이 내용만 가지고는 다는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 아마 야채죽을 먹고 있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정상적인 식사를 잘 못 하시는 분 같은데, 그리고 차가버섯물을 끓여서 마신다고 했는데 뭐 차가버섯이 면역을 이렇게 높이는 그 다당체, 그 베타글루칸이 들어가서 우리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작용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니까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분이 어떤 그 체계적인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다면은 지금 상태에서 하실 수 있다면, 만약에 렉나자라는 약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내성이 생기기 전에 몸에 대해서 파악을 좀 더 해서 이런 부분이 내성이 빨리 생기지 않도록 보완을 해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표적 치료제는 언젠가는 내성이 옵니다. 우리 표적제의 특징이 암세포를 100% 죽이는 그런 작용은 못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런 표적 치료제가 암을 억제하고 있는 동안에 내 면역을 강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 어떤 영양이라든지 또 어떤 유전자를 갖다가 어떤 변이 된 유전자들을 교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잘못되어 있는 거, 교정돼야 될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한번 그런 내용을 한번 연락을 주셔도 좋고, 여기다 올려주시면 또 답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우리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병원 원장입니다. 간암 3기 환자입니다. 어떤 음식 먹으면 좋을까요? 차가버섯 먹어도 돼요. 그래서 아마 그 간암 3기니까 이제 주변의 림프절까지는 이제 간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암 경우에 음식을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일단 그 간 기능을 좀 봐야 됩니다. 간 기능이 현재 좋으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간암이 뭐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간 기능이 안 좋다면은 먹을 수 있는 게 제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가버섯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차가버섯이 면역을 올리는 효과는 좋아요. 근데 이 차가버섯이 모든 사람한테 면역을 다 올리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 환자분이 이 음식에 대해서 정확하니 이게 차가버섯이 나한테 면역을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궁금하시다면 이걸 검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해보시는 게 또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간은 우리가 모든 어떤 음식이라든지 식품이나 먹었을 때 간을 통해서 해독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아무거나 함부로 드셔서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권하고 싶은 게 꼭 검사를 좀 하셔가지고 간 기능 검사를 꼭 해서, 만약에 꼭 여러 가지 궁금하신다면 여기에다가 먹는 음식들을 적어서 보내주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통계적인 답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각자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 내 거 면역을 올리는가 못 올리는가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뭐 어떤 음식은 뭐 좋고 안 좋고, 간암이 좋고 뭐 유방암이 좋고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아시겠다면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 검사가 잘 모르시면 여기다가 댓글에 남기시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암할 때는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 말 많이 하죠. 왜냐하면 먹기가 힘드니까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암 여러 가지 뭐 오심, 구토 증상도 있고, 뭐 구내염도 있고, 뭐 위장 장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설사, 변비,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된다 했을 때 이제 잘 먹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잘 먹는 경우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제 이런 기준이 있는데, 항암을 할 때는 잘 못 먹기 때문에 우리 항암 자체로 인해서 많은 정상 세포들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면역 세포도 파괴가 많이 돼요. 암 세포를 죽이면은 같은 부작용성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저는 잘 먹을 때 일단은 단백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한데 이제 어떤 단백질이냐. 우리가 이제 육류로 해서 이제 하는 동물성 단백질은 크게 이제 바람직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데 사실 항암하고 있는 동안에 단백질 식물성으로만 먹으라 하면은 먹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식물성은 동물성에 비해서 좀 더 거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단백질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다 해서 너무 많은 섭취는 또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섭취하면 오히려 단백질은 저장을 안 하고 그날그날 사용하고서 남은 것은 배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한다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에다가 생선류 그러면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사이즈가 적은 생선 그래서 뭐 고등어나 꽁치나 뭐 조기 이런 아니면은 또 우리 폐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충분히 섭취를 할 수가 있고 또 섭취할 때 그냥 먹기가 어려우면 되게 이제 죽을 좀 쓴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 첨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좀 먹기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단백질을 우리 몸 안에서 정상세포를 만들어내고 회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비타민, 미네랄이 또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은 특히 이제 비타민 B계통의 미네랄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때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미네랄이 또 같이 특히 마그네슘 미네랄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우리 항암을 하는 동안에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연이나 셀레늄도 상당히 중요한 미네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충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으로는 오메가3가 이 오메가3도 마찬가지로 동물성 오메가3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3 특히 이제 뭐 들깨 우리 한국 사람들 들깨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들깨를 먹을 때 이때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거친 게 많으면 항암 때는 먹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들깨를 짜든가 해서 근데 오랫동안 두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 며칠 사이에 바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들깨를 우리가 그냥 먹으면은 어려운 게 있죠. 그래서 저는 들깨보다는 아마씨를 좀 먹는 게 오히려 좀 더 권장할 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씨는 우리가 그냥 먹어도 상당히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좀 갈아가지고 먹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외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햄프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메가3가 많은 이런 부분들을 좀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잘 먹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먹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 너무 막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하게 되면 정말 더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때는 조금 환자가 먹지를 못하면 사실 칼로리도 충분하게 섭취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뭐 누룽지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야채 수프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미음을 먹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항암을 할 때만큼은 너무 이렇게 뭐 탄수화물 2, 그 다음에 단백질 2, 지방 6 이런 시스템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일단은 환자가 먹기 좋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준을 맞추지 말고 먹을 수 있으면 부드럽게 되어 있는 부분들. 근데 여기에 꼭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식이섬유. 우리 항암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증상도 있겠지만 변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변비 오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필요해요. 이때 항암할 때 변비 오면 좀 고약스러워요. 상당히 힘들거든요. 변을 정말 한 일주일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변비가 오는 사람들은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는데 항암할 때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항암을 하지 않을 때야 식이섬유 좀 거칠고 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먹을 수가 있겠지만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익힌 거 그리고 아주 부드러워진 거 줄기가 뻣뻣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익혀 가지고 먹어서 식이섬유도 어느 정도 충분히 보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암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항상 제1번으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날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익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우리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가 항암제에 의해서 손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 되면 호중구가 떨어져서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날 것으로 먹었을 경우에 묻어 들어오는 세균을 제거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감염을 일으켜서 오히려 항암을 하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익힌 것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거친 음식을 좀 피해야 됩니다. 거친 음식 그렇지 않아도 항암제에 의해서 구강에서부터 식도, 위 이렇게 점막의 손상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친 게 들어가게 되면은 부작용 증상이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거친 거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 때 현미밥 같은 것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권하는 거잖아요. 뭐 보리라든지 잡곡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점막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 또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라는데 이럴 때는 식이섬유 당연히 먹어야죠. 그렇지만 아주 부드러운 게 아니고 좀 거친 거, 이런 부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자극성 있는 음식, 짜고 맵고 하는 거, 이런 부분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특히 또 기름기 있는 이런 음식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기름기 있는 것은 소화가 더 안 되고 속이 더부르게 해주고 위장장애뿐이 아니고 어떤 장애, 설사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피하고, 보통 이제 먹는 방법은 우리가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먹지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죽 같은 것도 괜찮고요. 우리가 이제 뭐 야채죽이라든지 뭐 전복죽이라든지 뭐 흑임자라든지 여러 가지 좀 환자가 선호할 만한 그런 죽을 좀 만들어서 주는 게 좋고, 근데 이런 부분들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미각 손상도 오고 막 오심구토 막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미음 같은 거라든지 우리 환자들을 보는 경험으로 보면은 누룽지를 우리 환자분들이 참 잘 먹더라고요. 이렇게 항암에서 어떤 오심이나 구토가 많이 나오는 환자들도 미음보다 오히려 누룽지를 상당히 소화도 잘하고 잘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거칠고 먹기 힘든 것보다는 조금 더 항상 부드럽고 익히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암 환자는 어떤 식단에 대해서 좀 다른 질환이나 또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 먹는 음식하고는 조금 차이점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암에 대해서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밥, 내가 생활을 하고 이런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이런 하나의 추가가 돼서 암을 치료해야 되는 그 목적이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음식이 가져줘야 돼요. 첫째 따지면은 일단은 우리 암 환자들의 식단에서는 영양소 분배가 조금 달라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식단 영양소는 탄수화물이 6, 단백질 2, 지방 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암세포가 지방 대사를 잘 못 시켜요. 탄수화물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6을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그날 필요한 거 위에는 더 이상 소모를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정도로 가면 되고, 그리고 지방을 6으로 바꾸는 영양소 분배를 좀 달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어떻게 보면은 타는 영양소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대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수분, 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암 식단에는 거기에 맞는 균형된 그런 비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게 비타민 B계통입니다. 우리가 비타민 B계통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부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올리도록 하면은 그만큼 암세포 성장이 좀 더 억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양소를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영양소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또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이 있어야 돼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은 여러 가지 우리 채식에도 있고, 근데 가능한 육류 속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부분들은 잘 없어요. 우리 채식 속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라든지 어떤 다당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암세포에서는 산화물,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이런 식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분이 중요해요. 암세포 환자들 우리가 이렇게 세포 안에 물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검사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포 탈수 검사인데 대부분 환자들이 탈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 그 암 환자들에게 치료하면서 우리 면역 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기능을 하려면
단백질이 좀 더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율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 정도가 필요하지만 암 환자들한테 어떤 항암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단백질을 높여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지방이 특별하게 좋은 부분이죠. 특히 오메가3 같은 경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오메가3는 중요한 게 세포막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데 우리가 오메가6도 구성을 해요. 하지만 가능한 오메가3로 해야 되는 게 오메가6로 할 경우에는 세포막에 영양소라든지 물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게 잘 통과를 잘 못해요. 근데 오메가3가 돼 있을 경우에 원활하게 통과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어서 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암 환자 식단을 만들어야 됩니다.